네, 다음으로 어제 가장 핫했던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물산 소식인데요. 이 지주사 전환 요건 강화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서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강제로 지주사 전환에 대한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그 전에 좀 선제적인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크게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런 내용들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최근 삼성물산의 주가의 상승세는 쉽게 꺾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도 최근 흐름들이 다시 좋아지면서 삼성그룹주들의 선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삼성물산은 지금 지주사 전환이 강제로 이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다 끝난다 그러면은 결국 삼성물산이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주사 체제로 가야 된다, 발생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전에 비용이 덜 들 수 있는 그 전에 지주사 전환을 끝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사전에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지금 검토를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난번에도 아시다시피 엘리어스에서 특별 배당을 지금 요구를 했었던 상황들이었고,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은 올 연말 혹은 내년 초에 빠르면은 이제 지배 구조의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삼성전자도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에 따른 우려감 그리고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차익 물량들이 나오면서 삼성물산에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들 매수세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에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나타났었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은 매수 종목 중에서 1위를 차지했었고 기관들은 네 번째로 많은 물량을 사줬다라는 겁니다. 합병을 통한 투자의 가치의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건데요. 인적 분할로 삼성물산의 가치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지주전환 시 삼성전자 사업회사 지분 가치는 60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선 잘 알려진 상황들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27일 이재용 부회장 결국은 삼성전자의 등기이사로 선임이 되면서 책임 경영에 시동을 건다라는 것들은 또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슈가 11월 달에 삼성물산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회사의 매력까지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당히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삼성이라는 네임밸류를 통해서 시장에서는 충분히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고요. 거기다 실적적인 부분들은 사실 삼성물산 지금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보다가는 앞으로 지배구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삼성물산이고 그리고 지금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의 52주 신고가로 마감이 되었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추세에도 더욱더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삼성물산, 삼성전자 지금 투톱의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이시언 시스템 살펴보도록 하죠. 제이시언 시스템은 참 각종 테마에 잘 엮여서 한 번씩 크게 좀 오르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비트코인, 드론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최근 들어서 또 비트코인이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떤 내용인가요? 어제 장막판에 제이시언 시스템이 좀 튀었습니다. 네. 튀다가 종가 기준 윗골을 달고 끝났었는데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막판에 왜 움직였을까 하는 모습도 있었을 겁니다. 어제 나왔던 이슈 같은 경우에는 임종경 금융위원장이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앞으로 올해 안으로 디지털 통화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브렉시트가 그때 나왔을 때 관련주들 좀 급등세를 나타내고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일본 등 국제적인 디지털 통화 제도화의 흐름과는 좀 다르게 많이 흘러갔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에 앞으로는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올해 안으로 금융권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비트코인 관련주도 그러면은 우리가 좀 생소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지락이 국내 파트너사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제이션 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용 메인보드 개발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회사가
에즈락이 지분까지 보유하고 있다라면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로 많이 편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굴에 맞는 비메모리 반도체 총판 관련해서 메커스 그리고 보안 관련해서 뭐 한일 네트워크스도 함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비트코인이나 이러한 것들은 뭐 테마성을 많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주의가 요망이 되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많이 드러난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는 테마를 벗어나가지고 실제적으로 수혜를 우리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 상황들이 되겠고요. 거기다 제시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드론으로도 많이 또 알려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사실 드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갈 기술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벤처 캐피탈의 자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지금 몰리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들어온 그러면 잘 아는 것이 DJI인데요. DJI 같은 경우 세계의 기술을 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간 드론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제이슨 시스템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라 그러면 실질적인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 시스템은 실적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좀 흐름들이 약했었는데 앞으로 드론이다 비트코인이다 해가지고 다시금 뭐 시장에서 바람이 분다고 했을 때는 뭐 가장 최선호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선 ENT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업 자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이 자산 가치에 네. 대해서도 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자회사의 뭐 실적이 다시 이제 조금 회복이 되고 있다는 측면도 있겠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본업도 좋지만 자산 가치에 대해서 지금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우선 2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었고,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나타내면서 이 실적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건축 폐기물 매출이 뭐 66%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또한 일산뿐만 아니라 세종에서도 지금 공장 가동률이 100% 육박하고 있고 일감 또 내년치까지 지금 확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뭐 다음 내년 전반기까지는 이제 매출이 이미 확보가 되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동 지역의 특수 차량 본격적 수출도 긍정적인 흐름을 같이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회사 인선 모터스가 사실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아왔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지난해 자회사 인선 모터스 실적이 조금 이제 회복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지금 인선 ENT의 실적을 이끌어간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앞으로는 인선 모터스가 인선 ENT의 실적을 이끌어갈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15년부터였습니다. 리스 반납 차량은 이제 일반 판매로 되면서 이제 수직 계열화에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품을 판매를 하고 일반 차로 판매를 하고 또한 폐차를 통해 가지고 수익성이 남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최근이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중고차 부품을 수출하는 비포드사와 협력을 맺으면서 또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되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거기다 정책적으로 이슈가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겠다라는 건데 이위와 관련해서 지금 인선 모터스,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상황들이 토지 재평가인데요. 지금 장부 가치로 700억 원인데 재평가를 받으면은 한 2,800억 원, 4배 정도에 달할 것이다라는 것이 사실 부채 비율이 많고 차입금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토지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네, 대형주의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대형주의 순환매가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뭐 실적보다가는 가격적인 매력을 통해서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코스피에는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고 옵션 만기일부터 해가지고 흐름들이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봤을 때에 지지 라인을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사실 좀 조심스럽게 연말까지도 어느 정도 흘러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1선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지금 역배열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는 회복이 되었지만 코스닥은 5일선 위에도 안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되고 난 뒤에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추세가 전환되기 전에 나는 접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차라리 거래량 동반해서 좀 급등세가 나오거나 아니 윗꼬리를 달아주고 난 뒤에 접근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